신심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얼굴로 만나는 건 처음이죠, 그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나누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얼른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학교 미술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종종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술이 뭘까요? 미술.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미술이 뭘까? 미술의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를 한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이란 무엇인가?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미술이란 일정한 세계상, 인간상을 미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읽고 이게 이해가 되는 설명인가요? 솔직히 선생님도 이 사전적 의미를 읽고 과연 이 설명이 여러분이 딱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의미를 파헤쳐 볼게요. 일정한 세계상이래요. 일정한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떠한 세계상, 세계의 모습인 거죠. 상. 그리고 인간상, 인간의 모습을 미적, 아름답게, 그리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조형적으로 표현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조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조형이란 뭘까요? 조형. 자, 조형이 뭔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조형이란 무엇이죠? 조형. 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조형이란 어떤 모습이나 사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표현됨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말도 좀 파헤쳐 봐야겠죠, 의미를.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상. 여러분, 사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사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은 눈에 보이나요? 뭐, 만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뭉게뭉게 생각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죠. 사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을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어떤 시각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조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구체적인 형태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조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만드는 것을 조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예시로 어떤 조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구를 가져왔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의 형상을 그려내는 조형 미술이라는 어떤 예시문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선, 색채,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선, 색, 형상으로 그림을 그린대요. 자,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형 요소. 조형 요소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점과 선과 면을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점과 선과 면입니다.
점과 선과 면 플러스 무엇이냐면 이 예시문에 나온 것처럼 색이 있어요. 색. 그래서 조형 요소 4가지를 든다고 하면 점, 선, 면, 색이 되는 거겠죠. 자, 잘 기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점, 선, 면, 색.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일단은 미라는 글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라는 글자는 동양에서 아름다울 미 한자를 쓰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 글자를 쓰죠. 아름다울 미자를. 근데 이 아름다울 미의 한자는 양양자와 큰 대를 합친 거예요. 양이 대로변을 가는 모습이죠. 즉 양이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의 주인이 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보송보송하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양이 대로변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그 양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서양의 아름다움은 칼로스라고 부릅니다. 칼로스. 이것은 그리스어고요. 칼로스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 하면 행복, 돈, 배부름에서 온다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 돈, 행복, 배부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스라는 말이 아름다운 미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이 미술학, 미술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술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미술 이론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 그리스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자를 한번 볼까요? 자, 술, 기술할 때 그 술이에요. 동양에서는 솜씨, 재주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도 솜씨, 재주를 말합니다. 테크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리스어고요. 그러니까 미술의 진정한 뜻이 뭘까 하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그냥 기술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면 기계공학적인 걸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재주도 기술이고 재주도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술이라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을 왜 배워야 할까요? 자, 미술은 곧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술을 배우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형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성, 정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미술을 배우는 것인데요. 자, 이것들을 함량해야 하는 이유는 미술을 통해 배운 이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본능이에요. 세상을 그 누구도 추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것은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술 교과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적 안목, 어떤 게 아름다운지 어떤 게 아름답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미적 안목, 그 다음에 조형 능력, 아까 조형이 뭐라고 했죠? 어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옮기는 것을 조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능력, 이것을 조형 능력인데요. 이것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구별되는,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조형적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가장 필요한 재능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감성, 정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성, 정서는 기쁨, 행복, 슬픔, 고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슬픔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이루어지죠? 대화가 이루어지죠? 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아, 너 진짜 행복하겠구나. 이런 소통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적 안목, 조형 능력, 창의성, 감성, 정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술은 시각예술입니다. 인간이 가진 오감 중에서 시각으로 주로 미술 감상을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술 작품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약에 소리로만 이루어진 것은 음악 작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술은 반드시 보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 예술이죠. 그 다음에는 공간 예술이 있습니다. 자, 2차원 평면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종이, 이 종이 작품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종이를 보관하고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3차원 입체 미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입체 미술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미술품에도 공간이 필요하죠. 어떤 특정한. 그 다음에는 시간이 포함된 그리고 움직이는 4차원적 운동 공간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빌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빌 작품은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원적 운동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공간 예술입니다. 또 조형 예술, 세 번째로 조형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형은 만드는 것이죠. 형태를. 그래서 미술은 조형 예술입니다. 그 밑에는 재료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료와 더불어서 작가의 조형 의지, 어떤 것을 만들려는 의지가 합쳐져서 재료 예술이 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우스는 플라스틱이고요. 결국 미술작품은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료와 그 재료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조형 의지를 가지게 되면 미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을 바라볼 때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어떠한지, 시각예술이니까 시각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공간예술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 공간에 있을 때 공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조형예술이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예술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술품을 바라보고 미술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술의 기본 개념은 시각, 공간, 조형, 재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의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조형 요소,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고요.
남들과 다른 어떤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형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과제를 할 때, 미술품을 바라볼 때 시각, 공간, 조형, 재료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술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미술실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 보면서 자, 다음 시간에도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